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백신 맞고 본인이 빨갛게 나왔다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킹콩님들. 대한신장학회 홍보이사 배은입니다. 요즘 건강검진 많이들 하시죠? 혈뇨, 단백뇨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혈뇨에 대한 얘기 나눠볼 거고요. 두 분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먼저 킹콩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전남대병원 송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최용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오늘 혈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혈뇨가 뭔가요, 선생님? 네, 혈뇨라고 하는 것은 소변에 피, 즉 적혈구가 섞여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현미경 고배율 시야에서 소변을 봤을 때 적혈구가 3개 이상 나오게 되는 것이 두세 번 이상의 검사에서 연속적으로 나온다면 혈뇨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방금 고배의 시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적혈구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주로 이제 검사를 할 때 딥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리트머스 색깔 변하는 걸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봤을 때 이제 양성이 나왔다 이러면 다 혈뇨는 아닌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소변에 적혈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이오글로빈뇨 또는 헤모글로빈뇨에 반응해서 요스틱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혈뇨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편하게 말하기 위해서 혈뇨라고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정상이잖아요. 정상인데도 검사를 해보면 또 혈뇨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소변을 눈으로 봤을 때 빨갛게 보이는 경우를 유관적 혈뇨라고 얘기를 하고요. 눈으로 봤을 때는 정상이지만 현미경으로 봤을 때 적혈구가 보이는 경우를 미세혈뇨 또는 현미경적 혈뇨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 색깔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혈뇨가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또는 소변검사를 통해서 실제 적혈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소변이 빨갛게 나온다. 그럼 이건 다 혈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것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군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소변에 적혈구, 즉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에도 소변이 빨갛게 나올 수가 있지만 그 이외에 예를 들면 음식 중에서 비트나 블랙베리 같은 그런 빨간색 계열의 음식을 드시는 경우, 또 약 중에서는 항결핵제 중에서 리판핀이라고 하는 약을 드시는 경우, 그 이외에도 항정간제나 항생제 중에 일부에서도 약을 먹고 난 뒤에 소변이 좀 색깔이 붉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소변 색이 뭔가 변화가 있다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눈으로 봐서 저희가 소변으로 혈뇨를 알아보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특이한데요. 음식을 먹어도 소변 색깔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혈뇨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좀 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요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혈뇨가 나오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 혈뇨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소변을 만드는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혈뇨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 때는 깨끗했지만 이것이 소변이 내려오는 길을 따라서 오다가 피가 섞이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혈뇨가 나오는 경우에는 피를 걸러서 소변을 만드는 사구체라고 하는 구조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혈뇨가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단백뇨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 신장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신우신염이나 돌이 박혀 있는 신장 결석 또는 신장암이 있을 때 신장 원인으로 혈뇨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장 외적인 원인으로 혈뇨가 나오는 경우는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어서 이것이 모이는 신우부터 해서 요관, 그리고 방광, 요도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에 염증이 있거나 돌이 있거나 아니면 암이 있는 경우에 혈뇨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고령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질환 또는 방광암 같은 질환이 있을 때도 혈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뇨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콩팥에 문제가 있어서 혈뇨가 생길 수 있고 콩팥 이외의 경우에도 또 혈뇨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눈으로 봐서 혈뇨의 색깔이나 이런 거 가지고 원인을 좀 짐작해 볼 수도 있나요? 색깔만 가지고 구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참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소변의 색깔이 밝은 빨간색, 선홍색인 경우에는 이것이 요로계의 혈뇨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혈뇨의 색깔이 진한 콜라색인 경우에는 사구체에서 발생한 혈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피를 외부에 내놓으면 색깔이 좀 어두워지는 것처럼 사구체에서 만드는 혈뇨가 신장 요로계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색깔이 어두워진다고 생각하셔도 되겠고, 또 다른 구별할 수 있는 점으로는 소변에 피떡, 피가 굳어 있는 것이 보인다. 그런다면 이것은 요로계 질환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뭐 색깔로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감별이 어렵다면 검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혈뇨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해볼 수가 있나요? 네, 먼저 소변을 현미경으로 정확히 살펴보는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소변에 섞여 있는 적혈구 모양을 확인을 합니다. 원래 정상적인 적혈구는 다 균일한 모양, 동그란 모양이 정상적인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모양이 되게 다양하게 쭈글쭈글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어주는 사구체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변 검사에 다량의 단백뇨가 동반이 되는 경우에도 사구체 질환을 강하게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구체 질환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신장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신장 조직 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 신장이 콩팥콩팥 신장 조직 검사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콩팥에서 나오는 혈뇨일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혈뇨의 모양을 본다든지 뭐 단백뇨가 동반될 때는 또 조직 검사를 한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러면 앞서서 최용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신장이 아닌 다른 쪽의 원인에 의해서 혈뇨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검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구체 질환 이외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먼저 요로 감염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 요로 감염 같은 경우는 소변 검사를 해서 염증 세포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빈뇨나 급박뇨 또는 발열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의심할 수 있고 먼저 그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요로 감염에 대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뇨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결석이나 종양 같은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복부 CT 촬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복부 CT 이외에도 고령, 흡연력, 방광암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방광 내시경 검사 또는 소변 암세포 검사 같은 검사를 추가로 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CT 같은 검사는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검사긴 한데 방광 내시경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시경 하면 저희가 위내시경은 많이 하는데 방광 내시경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방광 내시경은 소변이 나오는 길인 요도를 통해서 아주 가느다란 관을 넣는 검사입니다. 그 관을 통해 직접 눈으로 소변이 나오는 길인 요도부터 방광 그리고 그 위쪽에 요관 출입구까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검사인데요. 이 검사를 굳이 시행을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복부 CT에서도 전반적인 신장, 요관, 방광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아주 미세한 병변은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를 드리는 검사입니다. 근데 방광 내시경은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 요도 조그만 거에다가 이렇게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막 보면은 혈뇨가 나온다고 다 방광 내시경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방광 내시경 검사를 하신 분들 통증이 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든 환자에게 이것을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광암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권하고 있는데 60세 이상의 고령 또는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환자, 유관적 혈뇨가 보이는 환자에서는 방광 내시경을 하실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개의 암에 가족력이 있는 환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신 기억력이 있는 환자분들은 방광암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방광 내시경 검사를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암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외래 보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소변으로 이렇게 빨갛게 피를 쏟게 되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이렇게 많은 피를 쏟고 나면 저 빈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빈혈이 생기나요? 실제로 이 유관적 혈뇨가 좀 무서우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 안에 섞여 있는 그 출혈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빈혈이 생기거나 혈압이 떨어지는 쇼크가 올 정도로 출혈이 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이시라든지 그런 다른 상황의 경우 때문에 이 유관적 혈뇨를 계속 방치하고 며칠간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빈혈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단백뇨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사구체 질환일 가능성이 높아서 신장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혈뇨만 있는 경우는 이제 다른 원인들이 다 배제되면 그냥 단순 혈뇨라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추적 관찰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 중에서는 가족성 혈뇨라고 해가지고 유전자의 미세한 이상을 가진 경우에 혈뇨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아주 평생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경우부터 나중에 투석을 해야 될 정도로 신장이 망가지는 심각한 경우까지 다양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T나 방광경과 같은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를 추적하셔서 혈뇨가 지속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특히 단백뇨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단순 혈뇨인 경우라도 이제 그냥 병원에 안 나오고 마는 게 아니라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건강검진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혈뇨 보이는데 혈뇨에 좋은 식단은 뭔가요? 식단 관리를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있거든요. 식단 관리 필요한가요?
혈뇨를 개선시키는 식단이라든지 그런 뾰족한 음식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뭐 혈뇨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음식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식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잠깐 약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떤 약제에 의해서 혈뇨가 유발될 수 있나요? 네, 실제로 혈뇨를 유발할 수 있는 약제로는 이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 계열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는 뭐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 판막 수술을 받고 나서 보통 드시는 약들인데요. 피의 응고를 방해하기 때문에 혈뇨의 그런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뇨가 나왔는데 그런 약들을 드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냥 약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약을 드시는 분들이 먹지 않는 분들보다 혈뇨의 위험성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꼭 100% 약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이러한 환자들을 정밀검사를 해보았을 때 요로계통의 암이라든지 결석 이런 게 숨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으로만 의심을 하지 않고 반드시 혈뇨에 대한 원인을 먼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시면서 혈뇨가 나오는 경우에 꼭 약 때문이다라고 치부해 보기보다는 검진을 해가지고 암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해 주는 게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럼 이제 다 배제가 됐어요. 검사를 했더니 암도 아니고 그럼 약을 끊어야 되는 건가요? 그 약이 보통은 그 기저질환 때문에 필요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저질환 때문에 약을 복용해야 되는 그 중요성, 만약에 약을 끊게 됐을 때 그 기저질환이 나빠지게 되는 합병증, 또 이제 혈뇨가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이 혈뇨 때문에 뭐 빈혈이나 쇼크가 발생할 정도로 출혈 정도가 심각한지 등등 여러 부분을 따져보고 약을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변경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무조건 혈뇨가 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끊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혈뇨가 보일 때 어디를 가야 되냐고. 예를 들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 가야 돼요, 신장내과 가야 돼요. 남자분들은 비뇨기과 가야 돼요, 신장내과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어디 가야 됩니까? 만약에 신장내과에서 검사를 하셨는데 이게 비뇨기과 질환이다 하면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검사만 이루어진다면 어느 하나의 진단에 결국에는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어디든지 접근이 쉬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여성분들은 또 생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리에 의한 혈뇨인지 아니면 진짜 이게 혈뇨인지 어떻게 감별을 할 수가 있죠? 네, 그 소변에서 나오는 혈뇨 그리고 생리혈 둘 다 피, 적혈구 성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소변 검사만으로는 둘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생리 기간을 피해서 소변 검사를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그 생리 기간에 반드시 소변 검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일 때에는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소변이 나오는 요도 쪽으로 가느다란 카테터를 넣어서 방광에 있는 소변을 직접 채취함으로써 혈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백신 맞고 본인이 빨갛게 나왔다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인가요? 실제로 저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들 중에 10,000명 중에 5명꼴로 유관적 혈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환자분들의 상당수가 IgA 신병증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통 사구체 신염, 특히 IgA 신병증 같은 경우는 감기나 장염과 같은 가벼운 질환 또는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백신과 같은 자극이 들어갔을 때 유관적 혈뇨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관적 혈뇨가 백신을 맞은 후에 보인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이에 대한 평가를 추가적으로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꼭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백신을 맞아도 생길 수가 있는 거군요. 면역체계에 관련된 모든 백신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께서 혈뇨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못다한 얘기 있으실까요? 킹콩님들께 마지막으로. 실제로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뭐 국가 건강검진부터 학생검진 그리고 군 신검 등 다양한 검사를 받고 나서 이제 혈뇨를 알게 되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처음에 그 검사지를 보고 너무 놀라실 수 있겠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각각 환자분들에게 맞는 검사를 시행을 하고 원인을 파악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우연히 혈뇨가 발견된 경우에 이것이 대부분은 큰 문제는 없지만 어떤 심각한 질환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뇨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검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단순한 혈뇨에서부터 심각한 암에 의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혈뇨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검진을 꼭 받아보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